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은 강추위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7일과 8일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이 화씨 16도, 섭씨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화씨 30도로 섭씨 영하권이 유지되며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기온이 화씨 40도로 올라간 뒤 11일에는 화씨 49도까지 치솟으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파와 함께 뉴욕시 세입자들의 난방 불만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 소유주는 모든 세입자에게 법에 의한 난방과 온수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악덕 건물주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숙자 증가로 쉘터가 초만원을 이루며 호텔 쉘터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5일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찾아오는 절기, 작은 추위라는 뜻의 소한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를 먼저 지불하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무 대행사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일 뉴욕시 재정국 산하 최은경 납세자 권익옹호관과 로렐리 살라스 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환급 관련 각종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의 사기는 소득세 환급 선수령을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환급 선수령이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기 전 세무 대행사가 미리 환급 금액만큼을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중저소득층인데 이러한 상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환 이자가 없다고 거짓 홍보하거나 불법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법은 사기입니다. 환급금보다 세무 대행사가 지불한 수수료가 더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종 사기는 최근 소득세 환급 규정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인 세금 폭탄 방지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와 추가 자녀 양육세 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 수령 기간을 기존보다 늦추도록 하면서 환급 수령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IRS는 오는 2월 15일 전까지는 근로소득세 공제와 추가 자녀 양육세 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새해 들어 처방약 값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무보험자 비율이 높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유명 제약회사들이 약값의 인상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올해 65살 미만의 경우 11.6%, 65살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는 9.9%의 처방 약값 상승을 예상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약값을 우선 끌어내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정 컨설팅 전문 회사 레이몬드 제임스에 따르면 제약회사 바이오젠은 테시피데라, 아보넥스 등의 가격을 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처방약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65살 이상이고 대부분 메디케이드 HMO나 메디케어 파트 D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처방약을 구입해야 하는 무보험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낮은 복제약, 즉 제너릭 처방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접한 제너릭 브랜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2017년 신년 초 뉴욕시의 생활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와 3위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였습니다.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 엑스페티스탄.com의 1월 4일 기준 생활물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미주 59개 대도시 가운데 뉴욕시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와 3위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였으며 호놀룰루, 산호세, 보스턴, 그리고 LA와 오클랜드 등의 순으로 생활 물가가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는 전 세계 순위에서도 각각 3, 5, 6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K만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스위스 취리히, 4위는 스위스 제네바였으며 서울은 95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생활물가지수가 미국 피닉스와 비슷했습니다. 신년 초 전국 최고 물가를 나타낸 뉴욕시는 뼈 없는 닭가슴살 1파운드 가격이 $7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와 같은 수준이지만 본토에서는 가장 비쌌습니다. 우유와 빵도 각각 호놀룰루를 제외한 본토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이외 계란 라지 사이즈 더즈는 $4.45, 토마토 2파운드는 $5.14, 치즈 16온즈는 $9, 사과 2파운드는 $3.98, 감자 2파운드는 $1.91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주거 비용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식당과 술집 등지에서 전자담배도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내 금연 조례 규정에 전자담배 포함을 위법으로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 권익옹호단체 뉴욕시 클래시는 지난 3일 뉴욕주 항소업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클래시는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실내 금연 조례 규정에 전자담배까지 포함시키도록 수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클래시는 시정부가 엄연히 다른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금연을 한 조례로 묶어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 하나에 한 가지 주제밖에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원 서브젝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주 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다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데이브 섹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금연 조례에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는 수정 조례는 제목에서 이미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며 원 서브젝트 규정이 요구하는 투명성 조항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 서브젝트 규정은 뉴욕주 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온 뉴욕시의 금연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최첨단 공항으로 재탄생합니다. 1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공항 주변 차선을 늘리고 맨하탄까지 논스톱 에어 트레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4일 JFK 공항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렌더 캐스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1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JFK 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안에 따르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공항과 연결된 베눅 익스프레스웨이 차선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큐가든 교차로의 차선도 1개 더 추가합니다. 또 현재 계획되고 있는 1안과 2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 시행할 예정인데 1안은 공항에서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에어트레인 열차 수를 2량 증편하는 것입니다. 2안은 에어트레인을 중간에 다른 전철역을 거치지 않고 맨하탄까지 곧바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 청사를 확장하고 공항 내 차선과 주차장 디자인도 전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주지사실은 연간 6천만 명에 달한 공항 이용객이 2050년 1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 신청사에는 대형 호텔과 최신식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사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유출이 가장 컸던 주는 뉴저지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가 4일 발표한 2016 미국 이주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이동은 세율이 낮고 살기 좋은 곳,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를 떠난 가장 큰 이유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은퇴, 라이프스타일, 건강 등의 순위였습니다. 뉴욕주의 인구 유출 비율은 일리노이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의 인구 유출이 큰 이유도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다음으로는 커네티컷, 캔자스,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유타, 펜실베니아 순으로 인구 유출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률이 가장 많았던 주는 사우스다코타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버몬트, 오리건,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순이었습니다. 백화점들이 새해 들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시스는 63개 매장에서 만여 명을 감원하고 시얼스 백화점도 150개 매장을 줄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메이시스는 5일 지난해 11월과 12월 판매 실적이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다며 올 1분기에 63개 매장을 폐점하고 10,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쇼핑 시즌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에도 판매 실적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판매 부진의 한 이유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것을 꼽았습니다. 감원되는 10,000명 가운데 3,900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줄이는 인원입니다. 나머지는 회사의 몸집과 비용을 줄이고 앞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는 사업 재편 구상에 따라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백화점 체인 시얼스도 전국에서 150개의 매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얼스는 아울러 90여 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비 공구 브랜드 크래프트맨을 9억 달러에 스탠리 블랙 앤 데커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거의 시얼스에서만 판매되고 10%만이 외부에서 팔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어린이 질식 위험이 제기된 영유아용 의류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애플리케이션과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후드티에서 단추가 떨어져 아이들이 삼킬 경우 질식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제기됐다며 자체 리콜을 실시하고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플로리다주 베일레이크와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후드티입니다. 한편 월트 디즈니사의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인 트랜스유니온과 에큐팩스에 대해 연방당국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신용평가 서비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트랜스유니온과 에큐팩스에 벌금과 소비자 보상금으로 2,300여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연방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매년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신용점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두 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을 대가로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해 매달 16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랜스유니온과 에큐팩스는 엑스페리안과 함께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몸에 바르는 스킨을 마신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비싼 보드카 대신 공업용 알코올 성분이 든 스킨을 마시고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러시아 이르크추크의 한 상점. 춥고 건조한 시베리아에서 꼭 필요한 피부 보습용 스킨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킨에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메틸 알코올이 들어있어 보드카 대신 마신다는 겁니다. Липкий, мы это можем без проблем как бы оттереть. Люди используют вовнутрь, насколько знаю, насколько я уже поняла. 결국 공업용 알코올이 든 스킨을 마시고 7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틸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Пациенты поступали все в крайне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с признаками острого отравления, с признаками экзотоксического шока. 피부 보습용 스킨 값은 한 병에 1,200원 안팎. 보드카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해 가난한 사람들이 술 대신 마셔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러시아 제재로 술값이 오르자 일부 빈곤층에선 향수나 면도용 크림, 창문 세정제까지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борот такого рода
алкоголесодержащих жидкостей. 인도에서도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싸구려 밀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뭄바이의 빈민가에서는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한꺼번에 숨져 한 집 건너 한 집 걸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अब महसूस क्या करेंगे महसूस तो यही करेंगे ना कि अपना जो था वो तो चला गया अब तो जो है उनको भी तो देखना ही है ना 그런데도 독성 밀주가 유통되는 건 역시 값이 싸기 때문. 하루벌이가 우리 돈 1, 2천 원에 불과한 빈민층에겐 100원짜리 밀주 한 잔이 고된 노동을 잇는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He cleans gutters for a living. He drinks to numb his senses because he can't bear the smell of cleaning excreta. 러시아와 인도의 가짜 술 비극은 지구촌에 드리워진 빈부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한국외교통일위원회로부터 제9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외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상을 수상하게 된 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직접 참가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은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들에게 주어집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4일 뺑소니 운전자가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뺑소니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뺑소니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18살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운동화가 올라온 것을 보고 퀸즈에 거주하는 아랍계 판매자에게 구입 의사를 내비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범과 함께 나타나 판매자에게 강제로 운동화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22일 체포됐으며 강도, 집단 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버겐 카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신년 음악회에 앞서 오는 10일 뉴저지 포틀리 공립도서관에서 음악 강좌를 실시합니다. 이는 맨델스존 시리즈 음악회를 앞두고 맨델스존에 대해 미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음악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21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그레그 미차락이 협연자로 나서 맨델스존의 주옥 같은 곡들을 연주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 1인치 정도 눈이 예상되며 오후부터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도 춥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